네, 안녕하십니까.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SVM에 대한 이제 개념을 살펴봤고요. 이제 앞에 그 NBA 농구 게임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뭐 임의의 선수 포지션을 예측하는 예제였죠. 그래서 농구 게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코드는 우리가 앞쪽에서 뭐 앞차시를 비교해서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SVM 자, 먼저 복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작성한 코드죠. 자, NBA 농구고 포지션을 알아내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게 3P 하고 블락킹 정도를 하겠죠. 블락킹 정도를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저는 농구는 잘은 모르지만 뭐 책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이 센터, SG 두 개로 판별하는 걸로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코드는 앞에서 그대로 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판다스를 불러들여 가지고 이제 원래 책에서 제공하는 바스켓볼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제 읽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각화 시키기 위한 그죠? 우리 앞쪽에서 그대로 다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뭐 3점 슛과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으니까죠. 실행을 하면은 죠. 자, 요걸 이제 그대로 이렇게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헤더 그죠? 헤더 부분을 이렇게 제거하고 다 가지고 온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여기까지는 뭐 별 필요가 없는 코드긴 한데 일단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 필요한 코드가 이제 책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은 빠져 있고 이제 필요한 코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실행해 보기 위해서는 이런 코드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트레인 앤 스플리트에서 이렇게 앞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함수 하나를 만드는데요. RBF 커널, SVM 실습에서는 RBF 커널을 사용하므로 총 두 개의 파라미터, 그게 뭔지 생각나죠? C와 감마, 그죠? 즉 비용 코스트와 감마인데 비용은 마진의 너비를 조정하는 파라미터라고 했고요. 이제 감마는 결정 경계선의 어떤 공률을 조정하는 파라미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선택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바람 셀렉션에서 x, y, and forage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VM의 파라미터스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코드 앞으로 향후 코드 이렇게 참고해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널은 요 SVM 파라미터를 입력하는 나중에 SVC 함수에다가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는다는 것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RBF고요. 그 다음에 감마는 요 감마의 숫자에 따라서 자, 감마를 적정한 감마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값을 임의로 넣어봅니다. 그죠? 어떤 값이 최적일까 하고 찾아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C 코스트도 역시 이렇게
찾아내도록 이렇게 집어넣어 봅니다. 그러니까 값을 미리 이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 최적의 값을 이제 찾아내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리드 서치라는 사이킷런에 그리드 서치라는 것을 쓰는데, 이걸 쓰기 위해서 이제 사이킷런의 모델 셀렉션에 이제 임포트에 그리드 서치, 자, 요 그늘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래서 사이킷런의 그리드 서치라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사용을 할 거고, 이걸 그리드 서치를 사용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리드 서치에 대해서 또 따로 살펴볼 텐데요. 간편하게 최적의 비용과 우리 비용 C, 그 다음에 감마값, 그죠? 그러니까 비용은 이제 이 마진의 너비를 조정하는 파라미터이고, 감마는 결정 경계선의 공률을 조정하는 파라미터라고 했습니다. 이걸 손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게 바로 그리드 서치다 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그리드 서치는 개발자가 부여한 비용과 감마 후보들을 모두 조합해서, 그죠? 개발자가 부여한, 요게 우리가 개발자가 부여한 요 값들이죠. 그죠? 요 값들을 다 조합해서 최적의 비용과 감마 조합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드를 이제 짜볼 거라는 거고요. 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리드 서치를 집어넣고, 여기서 이제 SVC를 우리가 스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해야 되니까 SVM, 그죠? SVM에 임포트 SVC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SVC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제 SVM 파라미터스라는 것이 여기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조금 전에 정의한 요거 있죠. 그죠? 요걸 여기에 집어넣게 됩니다. 함수에. 그리고 CV는 10값으로 우리가 집어넣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fit x와 y, 우리가 여기서 x와 y 값 이제 두를 거거든요. 두르면은 x와 y 값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해서 이제 프린트를 이제 베스트, 그죠? 베스트 파라미터의 값을 직접 이렇게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습에 대한 어떤 그리드 서치 CV의 값을 이제 CLF를 이제 넘겨주는 요 함수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엑스트레인 값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하게 되겠죠. 그죠? 하게 되는데, 일단 책에서는 지금, 그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죠? BLK가 뭐였죠? BLK가 블로킹 성공 횟수네요. 그죠? 요거에 대해서 하는데, 저는 뭐 일단 요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Y 트레인도 포스카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3점 슛하고 블로킹 횟수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농구 선수 포지션을 예측 값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서 정리한 함수를 이제 함수에다가 우리 이 값을 집어넣게 됩니다. 이제 집어넣고 10이라고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10의 사실은 이게 10이라고 넣었지만 여기서 n-folds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면 되고요. 뭐 책은 뭐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자, 요런 데이터였고, 자, 요렇게 이제 요런 것들이 나오죠. 그죠? 요런 것들이 요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C 값은 1, 감마는 0.1이 최상의 값이다 라고 요렇게 이제 추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그죠? 요런 식으로 이제 지금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실행을 했을 때 이런 에러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데이터를 넘길 때 제가 좀 책이 좀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values 를 해서 이렇게 넘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데이터의 넘어가는 문제니까 요런 거는 좀 살펴보시면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아까처럼 에러는 없이 이렇게 해보죠. 그래서 최적의 값을 이렇게 이제 주어진 프로그래머가 준 요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다 라는 것까지를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최적의 비용이 여기서는 뭐 C가 10이고 감마는 0.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최적의 파라미터로 학습된 SVM 모델을 시각화하는 것때 사실 뭐 시각화 부분은 저도 많이 해보지는 않아서 잘은 모르겠고요. 책에 있는 것들을 이제 조합해서 하는데 확실히 시각화를 멋지게 표현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일단 요것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C candidate라는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C 값 있죠. 그죠? 감마의 C 그 코스트 값을 0.01 한 거랑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거랑 그 다음 거기에 C 값을 100을 곱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냐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감마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마 값도 이렇게 이제 0.01을 곱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100 단위로 100 나누고 100 곱하고 해서 과연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나를 보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조금 이제 x와 y가 조금 달라지는 게 이제 투리스트 해서 y를 리스트 형식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을 이렇게 변수를 하나를 선언하고요. 요걸 하는 이유는 이제 숫자로 그 포지션에 대한 숫자 있죠. 그죠? 우리가 이 GT를 Y에 대해서 GT를 출력을 해보면은, 그죠? 출력을 해보면은, 한번 봅시다. 먼저. 출력을 해보면은, 이게 C냐, SG냐에 따라서 이걸 숫자로 매핑을 하는 겁니다. 그죠? C냐, SG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C면은 요걸 append하고, 그죠? SG가 else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C가 0이고 SG는 1로 해서 이제 그 Y 값에 대해서 이제 포지션을 이제 숫자로 매핑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후보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어쨌든 시각화를 위해서 센터와 슈팅 가드를 숫자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죠? 그건 좀 이해를 당연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파이어라는 변수 하나를 넣어가지고 그 캔디데이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안에 감마에 대해서 SVC C값 우리 그 C값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C값하고 감마값, 즉 여기 있죠. 요 값들이죠. 요 값들, 그죠? 요 값들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그 값을 넣어가지고 SVC를 다 돌립니다. 돌리고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분류된 결과들을 이렇게 어펜드를 합니다.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numpy 배열을 또 하나 선언을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피규어를 이제 만들 거예요. 그죠? 피규어를 만들 거고 이제 메쉬 그리드라는 걸 사용해서 어떤 스페이스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죠? 나중에 요 메쉬 그리드나 이런 것도 여러분이 따로 다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포루프를 통해 가지고 자, 그대로 멈춰 놓고 한번 입력을 시켜 보십시오. 그죠? 피규어 사이즈가 18x18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자, 요렇게 보면 좀 요게 넘어갔나요? 타이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넘어가네요. 자, 요게 좀 코딩을 하기 위해서 요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decision function이라는 걸 사용하고 그 다음에 reshape를 하고 그 다음에 서브 플롯에 이렇게 집어넣고 좌표 지정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감마값하고 C값이 현재 얼마다 라는 것을 타이틀에 달아주고 그걸 갖다가 이제 넣어줍니다. 자, 이게 책에서는 이게 없어요. 책에서는 이게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한동안 고민을 또 했죠. 이걸 실행을 해보면 책에서는 여기까지죠. 자, 요건가요? 자, 실행을 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뭐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찾아보니까 쉐이딩이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집어넣으라 라고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디프리케이트 됐다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구글링을 좀 했죠. 하니까 이제 여기에 오토라는 부분을 집어넣으면은 해결이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화면상에 책에서는 이런 부분이 빠졌죠. 그죠? PLD show를 해야 화면상에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실행을 시켜 보면은 자, 이렇게 이걸 만들어도 해도 못 만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 감마 값에 따라서 가운데 게, 그죠? 가운데 게 사실은 정답입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이제 감마 값을 조정하고 C 값을 조정하고 했을 때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할 때 요렇게 이제 찾아가지고 한다라는 기법을 이제 한번 보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한번 본다고 해서 코딩이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요런 걸 보고 한번 성공해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 코드를 기반으로 뭔가 조정을 해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학생들 중에 뭐 논문 쓰는 학생들도 있고 뭐 이렇게 다큐멘트 만드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으면 훨씬 다큐멘트가 깔끔해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9개의 결과 중에 가장 가운데에 있는 차트가 바로 이제 그리드 서치를 통해서 얻은 C와 그 값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좌우로 비교해 보면은 감마의 크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면은 자, 가운데가 이제 기준이고요. 좌우로 보면은 감마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곡률 변화, 그죠? 요런 곡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위 상하로 이제 C의 크기, 코스트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 경계선의 위치 변환이 바뀌어진다라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런 화면을 어떻게 해석하고 하는 것도 그냥 테크닉이거든요. 많이 보고 뭔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단번에 봐서 알 수 있는 건 또 아니고요. 자, 그래서 자, 그다음 이제 모델 테스트를 하는데, 그죠? 모델 테스트를 하는데, 자, 테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오고요. 저는 이미 이제 다 실행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 없이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클래시피케이션 레포트를 하고 이제 프리딕트를 이렇게 합니다. 자, 프리딕트를 자, 프리딕트 값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 레포트를 얻어가지고 프린트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애큐러시 스코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자, 실행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자, 여기 나왔고 쭉 내려가 보면은 자, 애큐러시 스코어 1점 100%네요. 그죠? 100%가 되나? 오, 정말 잘 찾았네요. 그죠? 이렇게 이제 정확도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패리전, 우리 앞에서 컴패리전에서 이제 뭐가 틀렸는지 또 알아볼 수 있는 코드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이킷런으로 레포트하고 이렇게 하는 거 봤고, 이제 SVM을 어떻게 쓰는지 또 살펴봤습니다. 이런 코드들은 그래프 상의 화면 코드니까 요거는 따로 또 계속 보고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그 SVM 파라미터를 가지고 최적의 감마 값하고 그죠, 코스트 값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화면상에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에 대한 코드가 좀 길죠. 그죠? 이런 코드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스코어를 계산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익숙하게 만들어져서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 그죠? 책에서는 그래도 나름 그 어떤 개념을 좀 설명하고 그걸 코드로 연결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제 이렇게 SVM 이런 걸 또 살펴봤고, 여러분이 좀 더 이제 요걸 보고 난 뒤에 과제로 조금 더 이제 해서 내용 공부를 조금 더 하면은 여러분 프로젝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차후에 또 기회가 되면 이제 좀 더 깊이 또 다른 예제로 좀 더 깊이 그걸 증명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또 살펴볼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거는 결국은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가 이제 어떤 함수 하나를 거칠 때마다 차원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 차원을 다시 재조정해 가지고 다른 함수의 값으로 집어넣는 것. 그러니까 결국 파이썬의 어떤 예를 들면 리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집합 딕셔너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이 다 다르겠죠. 그죠? 쉐이프가 다르다는 소리죠. 그러면 그걸 이제 맞춰 가지고 적절한 데이터의 입력 값으로 맞추는 그 능력, 그게 이제 파이썬의 어떤 AI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그게 상당히 필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후 계속 공부하면서 좀 처리하면은 여러분한테도 상당히 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번 차시는 또 마치도록 하고요. 요거 실행을 안 해봤나요? 자, 마찬가지로 한번 봅시다. 자, 요렇게 이제 프리딕션하고
맞는지 요걸 살펴보는 거죠. 요건 요번에는 98% 예측률이 나왔네요. 그죠? 그리고 레포트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중에 이제 요런 레포트들도 보고 해석을 하고 그죠? 다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러니까 자꾸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고 봐야 될 것들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SFM으로 이제 개념하고 코드를 이제 살펴봤고, 여러분이 직접 입력해보고 다 이렇게 실행되고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봤으니까 화면 열심히 잘 멈추고 실행해보고 하는 어떤 기회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천천히 한 번 더 스탑을 시키고 이렇게 잠깐 멈추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멈추고, 자, 여기에 코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서 한 코드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자, 그 다음 그 다음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자, 이런 식으로 코드가 이제 다 보여줬으니까 일단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SVM에 대해서 이렇게 또 좀 기회를 가지고 살펴봤으니까 여러분 프로젝트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